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꼼꼼히 챙겨드리는 주치의 김인철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별일 없었는데 이제는 먹는 것 하나하나가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음식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고 대신 무엇을 드시면 좋을지 실질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음식들을 자주 드시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서서히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햄과 소시지 말이에요. 아침에 계란 후라이와 함께 햄을 구워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간편하고 맛도 좋으니까요. 하지만 65세 이후부터는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담배나 석면처럼 암을 일으킬 위험성이 과학적으로 확실히 증명됐다는 뜻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공육을 자주 드시면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50g이 얼마나 되냐면 햄 2-3조각 정도예요. 베이컨으로는 2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작은 양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해로울까요? 가공육에는 보존을 위해 아질산염이라는 화학물질이 들어갑니다. 이 아질산염이 우리 몸속에서 고기의 아민이라는 성분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젊을 때는 이런 독소를 처리하는 능력이 좋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해독 능력이 떨어지죠. 세계보건기구에서 가공육이 대장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공육을 많이 먹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나트륨 함량도 정말 높습니다. 햄 100g에는 나트륨이 약 1200mg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먹어야 할 나트륨 권장량이 2000mg인데 햄만으로도 절반 이상을 채우는 거죠. 65세 이후에는 혈관이 약해지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는데 이렇게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과 신장병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럼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대안은 신선한 생선입니다.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뇌 건강에도 좋고 염증도 줄여줍니다. 닭가슴살도 좋은 선택이에요. 소고기를 드시고 싶으시면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살코기를 선택하시고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드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김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5세인데 매일 아침 햄 계란 토스트를 드시더라고요.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계속 높게 나와서 상담을 했는데 햄을 끊고 대신 삶은 달걀과 아보카도로 바꿨더니 3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드는 거죠.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인스턴트 라면과 즉석식품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간단히 한 끼 때우실 때 자주 드시죠. 컵라면 하나면 금방 배가 부르고 맛도 자극적이라 자꾸 찾게 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부터는 정말 위험한 음식이에요. 라면 한 봉지에는 나트륨이 2100mg이나 들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루 권장량 2000mg을 이미 넘어선 거예요. 라면 하나로 하루치 나트륨을 다 먹는 거죠. 나트륨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고혈압, 뇌졸중, 신장질환 등 여러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과도한 나트륨을 잘 걸러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기능이 약해져요. 그러면 몸속에 나트륨이 쌓이고 물도 함께 쌓여서 혈관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게 바로 고혈압이 되는 과정이에요. 라면의 또 다른 문제는 트랜스지방입니다. 라면을 만들 때 면을 기름에 튀겨서 말리는데 이때 트랜스지방이 생성됩니다. 라면의 포화지방은 하루 권장량의 51.3%나 됩니다. 트랜스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춰서 동맥경화의 주범이 되죠. 즉석 카레나 즉석 짜장 같은 즉석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존료와 인공 첨가물이 잔뜩 들어 있어요. MSG라고 하는 글루타민산 나트륨도 많이 들어 있는데 이것도 결국 나트륨이에요.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으면 미각이 둔해져서 점점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럼 간편한 식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미리 밥을 많이 지어서 냉동 보관해 두세요. 그리고 간단한 미역국이나 콩나물국을 끓여 드시면 됩니다. 달걀찜이나 두부조림도 금방 만들 수 있고 영양가도 훨씬 좋아요. 김밥 재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금치, 나물, 당근, 볶음, 단무지 정도만 있으면 간단한 김밥을 만들 수 있어요. 냉장고에 항상 달걀과 두부를 준비해 두시면 언제든 간단한 요리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냉동 만두와 냉동 튀김류입니다. 마트에 가면 냉동식품 코너에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죠. 냉동 만두, 냉동 돈가스, 냉동 치킨 너겟 등등 간편하게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 금방 먹을 수 있으니 인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음식들이 65세 이후에는 건강에 큰 해를 끼칩니다. 우선 나트륨 함량이 엄청납니다. 냉동 만두 5개면 나트륨이 약 800에서 1000mg 정도 들어있어요. 냉동 돈가스 하나에도 700에서 900mg이나 들어있죠. 이건 라면만큼이나 높은 수치예요. 더 큰 문제는 기름입니다. 냉동 튀김류는 제조 과정에서 이미 한번 튀겨진 상태예요. 그걸 또 집에서 가열하니까 기름이 더욱 산화됩니다. 산화된 기름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촉진시켜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이런 산화된 기름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몸속에 독소가 쌓이고 염증 반응이 지속되죠. 이게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냉동식품에는 보존료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BHT, BHA 같은 산화방지제들인데 이런 화학물질들이 장기간 축적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젊을 때는 이런 독소를 잘 해독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해독 기능이 약해지죠. 냉동 만두의 경우 밀가루 피에 각종 첨가물이 들어있고 속 재료도 신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중국산 냉동 만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식품 안전 기준이 우리나라와 다르고 운송 과정에서 냉동 사슬이 끊어질 수도 있거든요. 대신 집에서 간단한 찐 요리를 해보세요. 감자나 고구마를 쪄서 드시면 포만감도 좋고 영양가도 높아요. 두부를 기름에 튀기지 말고 팬에 살짝 구워서 간장 양념에 찍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두가 드시고 싶으시면 만두피를 사서 직접 만들어 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두부와 당근, 양파를 다져서 간단한 소를 만들고 만두피에 싸서 쪄 드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냉동 보관하시면 시중 냉동 만두보다 훨씬 건강하고 맛도 좋아요. 네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탄산음료와 에너지 음료입니다. 요즘 무설탕 탄산음료도 많이 나와서 건강한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5세 이후에는 특히 더 위험해요. 일반 탄산음료의 가장 큰 문제는 당분입니다. 콜라 한 캔에는 각설탕 10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있어요. 이걸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혈당 조절 시스템에 큰 부담을 줍니다. 65세 이후에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그런데 갑자기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오면 췌장이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당뇨병 위험이 크게 높아져요. 무설탕 제품은 어떨까요? 설탕 대신 아스파탐이나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감미료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인공감미료들이 장내 유익균을 죽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탄산음료의 인산도 문제예요.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가서 골다공증 위험을 높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이미 뼈밀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탄산음료까지 마시면 골절 위험이 더욱 커지죠. 에너지 음료는 더 심각합니다. 카페인 함량이 엄청나게 높아요.
일반 에너지 음료 한 캔에는 커피 두세 잔 분량의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느려져서 몸속에 오래 남아 있어요. 그러면 불면증, 심계항진, 불안감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타우린이나 과라나 같은 각종 첨가물도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혈압과 심박수를 높일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목이 마르실 때는 물이 최고입니다.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마시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물이 심심하시면 레몬 한두 조각을 넣거나 오이를 썰어 넣으시면 향긋하고 맛도 좋아요. 녹차나 홍차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오후 3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허브차나 보리차는 카페인이 없어서 언제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고카페인 식품과 진한 초콜릿입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적당량은 괜찮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특히 65세 이후부터는 카페인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집니다. 젊을 때는 카페인을 분해하는 효소가 활발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효소의 활동이 떨어져요. 그래서 같은 양의 카페인을 먹어도 몸에 더 오래 남아있고 부작용도 더 크게 나타납니다. 하루 카페인 권장량은 400mg인데 이는 일반 커피로 4잔 정도예요.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보다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2잔 정도가 적당해요.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불면증이 생깁니다. 65세 이후에는 이미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카페인까지 더해지면 잠들기가 더욱 어려워져요. 깊은 잠을 못 자면 낮에 피로감이 심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혈압에도 영향을 줍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리는데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해요. 심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부정맥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뼈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방해해서 골다공증 위험을 높여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카페인까지 많이 드시면 골절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진한 초콜릿도 마찬가지예요. 다크 초콜릿 100g에는 카페인이 8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커피 한 잔과 비슷한 수준이죠. 저녁에 초콜릿을 드시고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바로 이 때문이에요. 초콜릿에는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것도 카페인과 비슷한 자극 효과가 있어요.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신경을 자극합니다. 특히 심장이 약한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그렇다고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커피는 하루 2잔 이내로 드시고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세요. 디카페인 커피로 바꾸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초콜릿도 가끔 소량으로 드시는 건 괜찮아요. 다만 밤에는 피하시고 낮에 조금씩만 드세요. 대신 항산화 효과가 좋은 베리류를 드시는 건 어떨까요? 블루베리, 딸기, 산딸기 등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도 좋은 선택이에요. 아몬드나 호두에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영양 간식으로 제격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을 완전히 끊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평생 드셨던 음식들이니까요. 하지만 서서히 줄여나가시면 됩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하나씩 바꿔나가세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을 선택하는 거예요.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 두부 같은 음식들 말이에요. 이런 음식들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고 해로운 첨가물은 적게 들어 있습니다.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튀기거나 굽기보다는 찌거나 삶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기름을 많이 쓰지 말고 나물무침이나 생채 같은 요리를 자주 드시면 좋아요.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세요. 김치나 젓갈류도 적당히 드시고 신선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하고 식사 전후로 조금씩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변비 예방에도 좋아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하루 3끼를 정해진 시간에 드시면 소화기관이 안정되고 혈당 조절도 쉬워져요. 특히 저녁 식사는 일찍 드시고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식생활 변화가 어려우시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으시면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식단 조절 방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건강한 식생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실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